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의 지방소멸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결과 전북의 소멸 위험 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나타났습니다. 익산과 군산은 모두 지수가 떨어져 경계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지난해 군산시가 유치한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의 2차 전지와 첨단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16개 기업이 투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북의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익산과 군산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전년도보다 지수도 떨어졌습니다. 지방소멸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지방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인구 구조상 소멸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방소멸 위험지수,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좋은정치시민넷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도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35.0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계 단계로 6개 지표 가운데 4번째로 분류됩니다. 익산은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익산시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경계 단계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고령화율은 25.6%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상승해 전주, 익산, 군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20세에서 39세 청년 인구는 줄었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늘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났습니다. 군산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군산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39.3에서 36.2로 하락해 경계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현재 군산이나 익산은 경계 단계에 있잖아요. 이제 곧 더 이렇게 빠지게 되면 위험 단계로 빠지기 때문에 지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서울로 직장을 찾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도권 진입을 좀 막고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지방에 대한 균형 발전을 꾀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실제로 지수가 높아진 장수군과 순창군과 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늦추기 위한 인구 유입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법정 공방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올 하반기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공항 항소심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고 있으며 판결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새만금 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활주로 연장 가능성과 시설 확충 방안, 수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연구 결과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규모 확대와 위상 강화를 공식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새만금의 10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최근 입찰 공고를 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용역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10기가와트 확대계획과 인근 전력계통 현황, 재생에너지원별 사업 소요기간,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한 최적의 위치 선정과 공급 가능 용량, 추정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며 용역은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에너지와 산업,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엔진 구축에 나섭니다.
강임준 시장은 오늘 군산에 소재한 13개 혁신기관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미래 성장 동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필요한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핵심 부품 산업과 무인 이동체 실증 사업 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도 육성할 방침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과 관리 기능을 통합한 전담 조직이 출범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자율기구인 산업단지 입주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단은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기업지원단을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기존의 기업지원 기능에 산업단지 관리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개발청은 입주 예정 기업과 가동 중인 입주 기업, 폐업, 이탈 기업 등 단계별 상황에 맞춘 관리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농진청이 미생물 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해 등록 절차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농진청은 안전성 시험 범위 축소와 일부 미생물 시험을 면제하는 등 등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번 기준 완화로 등록 농약 가운데 0.8%에 불과한 친환경 농약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준 완화는 그동안 미생물 농약이 비교적 안전함에도 화학 농약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등록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해외로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이 농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수출은 전년 대비 1.8% 성장한 64억 7,252만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수출 1위 품목은 농약과 의약품으로 7억 7천만 달러, 연간 8.6% 성장했습니다. 도내 주력 수출품이었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군산 GM 철수 이후 주춤한 사이 수출 지형이 바뀐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호남선 고속열차 운행을 현행보다 최소 40% 이상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선과 전라선 고속열차의 운행이 경부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좌석과 편성, 배차 기준을 재편해 비정상적인 국가철도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익산역은 이미 하루 평균 18,000명 넘게 이용하는 전국 10위권의 KTX 거점으로 성장했다며 수요만큼 열차와 좌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 익산시가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군산과 익산도 각각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기초단체 등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평가 제도로 평가 등급은 가에서 막까지 5개입니다. 새만금의 2차 전지와 첨단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산시가 유치한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2조 원에 육박하며 지역산업 지형 변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자회사인 퓨처그라프, 지난해 6월 전북도, 군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5,800억 원, 새만금 국가산단 609에 공장을 건설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음극재인 구형 흑연을 생산하게 되며 연간 37,000톤에 달합니다. 이는 현재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구형 흑연을 국산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번 투자로 165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 생산 기업인 DS단석은 지난해 6월 전북도, 군산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31년까지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친환경 바이오 항공유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투자금은 1조 900억 원에 달하며 265명의 신규 고용이 기대됩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모두 16곳. 전체 투자 유치 금액은 1조 9,764억 원. 고용 창출은 910명에 이릅니다. 투자는 2차 전지와 첨단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 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군산시는 지난해 전북도 투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새만금 산단이 투자진흥지역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고 2차 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군산시가 갖춘 산업 입지 행정 여건이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수요와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요구를 행정에 반영하는 소통 중심의 투자 행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군산시는 기업 후견 인재와 실시간 소통 시스템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2차 전지와 재생에너지, 첨단 소재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 유치는 침체된 지역 경제의 회복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져 새만금에 속속 들어오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군산을 글로벌 산업 전초기지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의 여객선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에서 어청도와 계야도 등 5개 항로를 오가는 5척의 이용객은 9만 7천여 명입니다. 앞서 지난 2023년에는 8만 2천여 명, 2024년에는 8만 6천여 명이 이용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여객선 사고 예방을 위해 운항 해역 경비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오래된 경유 농기계를 폐차하면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에 따르면 지원 기종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정상 작동되는 트랙터와 콤바인입니다. 신청 대상은 폐차 대상 농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입니다. 지원금은 기종별 규격과 생산 연도에 따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은 오늘 전북도와 시중은행 8개사와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보증자금은 4,170억 원으로 14개 시군의 보증 수요자를 지원합니다. 재단은 올해 전년 대비 20% 증가한 1조 4,5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에는 일부 시군만 가능해 484억 원에 그쳤습니다. 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27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성수품 가격 동향 상시 점검과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확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 등을 총괄합니다. 특히 설 성수품 관리 대상 16개 품목에 대해 가격과 수급 동향을 관리하고 물가 불안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군산에서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 운영합니다.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24시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합니다. 또 병의원과 약국 등 197곳의 의료기관은 날짜별로 운영돼 연휴에도 시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휴 중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진희환 전 군산시의회 의장이 월세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한 군산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진 전 의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월세 만원 주택과 함께 월세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의 준공공 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번에 대규모 공급은 어렵더라도 매년 100가구씩 꾸준히 공급할 경우 주거 안정 효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원 방안으로는 군산항 준설토를 자원화할 경우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준비해온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략이 마침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과 산업혁신의 시험대로 설정했던 국가 전략이 현실에서 결실을 맺기 시작한 중대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아리백 슈퍼 클러스터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후속 과제가 차질 없이 완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5시 20분쯤 익산 낭산면 용기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한 채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4,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엌에서 시작된 불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자생단체가 완주-전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북 정치권에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전주 8개 자생단체는 1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힌 지금이 통합의 절호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교부금과 국책산업 우선 배정, 공공기관 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완주군수와 완주구의회는 전북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차량을 들이받아 초등학생 한 명이 다쳤습니다. 11 오전 10시 36분쯤 전주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승용차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이 차량을 피하려던 초등생 한 명이 넘어지면서 치아 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도내 733개 교육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707곳과 직속기관 14개시 군교육지원청 32곳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귀성객과 도민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 등은 도교육청 누리집을 참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의회가 설 명절을 앞둔 오늘 군산 주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와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우 의장을 비롯해 김동구, 박정희 의원,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의원들은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과 쌀, 생필품 등을 구매했습니다. 문승우 의장은 전통시장이 지역경제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고군산군도가 겨울 여행 코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고군산군도가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잇따라 등장하면서 길지 않은 연휴에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섬 여행지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과 독박 투어 등에 소개되면서 방송 화면을 통해 익숙해진 풍경이 실제 여행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는 지난해 270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익산시가 학업과 예체능 분야에서 잠재력을 지닌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오늘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청소년 희망 나무 프로젝트 자문위원회를 열고 장학생 16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장학생들에게는 1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 1인당 연 36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되며 총 지원 규모는 5,760만 원입니다. 청소년 희망 나무 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된 익산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공동 모금의 지정기탁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독서동아리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독서동아리 22곳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립 도서관에 등록돼 있는 독서동아리로 선정되면 동아리당 80만 원의 도서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영등도서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5년 동안 113개 독서 동아리에 9,400여만 원의 도서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익산시가 영어에 흥미를 더하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에서 상반기 영어 독서 능력 향상과 마이온 정기 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어 독서 능력 향상은 영어 독해가 가능한 초등학생 70명과 중학생 10명 등 80명이며 마이온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40명입니다. 신청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어린이 영어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소극장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공연기술 이론과 장비 운용, 실전 체험 등 무대 전문가 양성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늘 정기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착한 가게와 착한 가정 등 50곳에 감사의 뜻을 담은 서한문과 소정의 선물을 전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계층에 5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년 청소년 장학사업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도 오전에 비나 눈이 오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만들어지겠으니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온화한 날씨는 설 연휴 이후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동산도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도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